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네, 알파 변호사는 조정에 강한 변호사입니다. 조정 이거 막 이렇게 막 물 젓는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조정 절차 다들 아시죠? 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뭐 형사 조정도 있지만 주로 민사나 가사에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자, 뭐 얼마 지급하세요, 뭐 이혼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땅땅땅 내주기 전에 조정위원과 당사자와 뭐 대리인들이 서로 한 자리에 만나서 일종의 합의를 한번 진행해서 서로 원하는 조건들을 한번 조율해봐라, 자유롭게. 이런 절차를 조정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변호사의 역량은 여러 곳에서 발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각 절차마다 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기가 변호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정 절차만큼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절차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요, 조정이 일종의 그 예술 영역으로 따지면 오페라 같은 그런 영역의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페라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노래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장이나 미술이나 음악 뭐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되고 뭐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절차들 중에 조정은 그만큼 다양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분야가 아닌가, 변론 전략과 변호사의 역량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그런 절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리무작은 일단 기본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요구가 되느냐, 조정위원이 있잖아요. 조정위원은 무조건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정위원과 상대방과 그리고 내 의뢰인까지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을 시키려면 재판까지 갔을 때 받는 결론보다 지금 2단계에서 이 조건을 받고 요거를 살짝 내주더라도 시간, 비용, 그 다음에 의뢰인이 원래 이 절차를 들어오면서 목적으로 했던 그 소송의 목적, 그게 뭐 어떤 뭐 응징일 수도 있고 금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 시점에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들 때 조정을 성립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재판까지 가는 게 더 유리하면 무조건 조정을 성립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파악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조정을 성립을 시키려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는 없어요. 뭐 재판 결과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뢰인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가 이 안을 지금 받고 이걸 내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어떤 변호사로서의 감각도 있어야겠지만, 변호사로서 판단했을 때 재판 결과보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모르는 의뢰인한테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받는다고 이 상대방이 내놓은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큰 걸 또 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 윈윈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좀 압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심리적인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내 의뢰인에게 재판 판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립을 시키는, 그게 바로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변호사의 능력이나 역량이 요구되는 그런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언변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순발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보면 막 법정에서 있습니다, 뭐 변사님, 뭐 아니면 검사님, 아니면 판사님 막 이렇게 막 엄청 구술변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재판은요, 대부분 서류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서면을 써서 내고 그 다음에 가서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그 서면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서류에, 미리 낸 서류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재판정에서 다 내 입으로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1분 만에 끝나는 그런 재판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하는 기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생각보다 변호사의 그 서면 쓰는 능력이 훨씬 더 요구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은데, 조정 절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말로 다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2시간, 3시간도 합니다. 보통 이제 2시간 정도 조정 절차를 잡아 놓으시는 것 같은데, 짧게 뭐 안 될 것 같으면 1시간 만에, 뭐 3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성립될 것 같으면 저 4시간도 조정을 해봤어요. 진짜 엄청 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3시간 반, 4시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그때 말하는 이 언변과 순발력, 대처, 화려한 말빨과 언변으로 나의 조건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걸 받아도 되는지 재판 갔을 때보다 이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쉬거나 각자 당사자들끼리 뭐 이 사람 나가고 이 사람만 얘기하고 또 얘기한 사람 나가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뭐 이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정에 가기 전에는요 진짜 목욕제기하고 갑니다. 진짜 엄청 뇌가 풀가동이 돼요. 그리고 진짜 집중을 많이 하고요. 조정하고 오면 정말 땀으로 몸을 흠뻑 젖은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렸던 적도 있어요. 진짜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관련 판례는 물론이고 법리는 물론이고 모든 경우의 수 시나리오까지 다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요. 우리 의뢰인들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 만족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과거 양육비 사건도 조정을 통해서 받아낸 거고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정에서 우리 의뢰인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잘하는 변호사이자 조정을 잘하고 싶은 변호사다 이렇게 조금 쑥스럽지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법리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법리는 조정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법리는 다 알고 가야 되고요. 가사사건이라고 해서 가사사건에 관한 법리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 관한 법리 때로는 형사사건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법리들을 한쪽 사건만 그러니까 가사사건만 계속하다 보면 민사나 형사 법리를 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벼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어떻게 무기로 쓰일지 모르거든요. 그걸 되게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변호사는 정말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사사건에 국한해서만 하지 않고 민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좀 항상 그 벼려져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벼려져 있으면서 또 전문성도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조정을 통해서 저희 성공 사례가 많기는 한데요. 저는 그거 썰 풀면 진짜 되게 조회수가 솔직히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희한하게 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특이한 사건들. 근데 너무 특이해서 이거 말하면 우리 의뢰인들이 막 특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자제하고 아끼고 있는데요. 조금씩 이렇게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정보를 줄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영업비밀이라서 좀 더 자세히 썰을 풀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영업비밀 궁금하신 분들 상담 오시면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상담 오세요. 02595-2200입니다. 연락주세요.